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2집 앨범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임영웅 씨가 어떻게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컨텐츠에 핵심을 말씀해 드리자면요. 서른도 선생님이 임영웅 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살떨리게 분석했다.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서른도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알다시피 작곡이면 작곡, 노래면 노래, 정말 만능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임영웅 씨에게 이러한 표현을 했다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는 정말 훌륭한 명가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임영웅 씨가 앨범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너무 멋있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팬들이 무지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팬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제발 우리 영웅이 곡 하나 달라고. 자, 여러분, 임영웅 씨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녹음하려고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른도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예전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서른도 선생님께 우리 임영웅 씨 곡 주라고, 정말 대박곡 하나 주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답하듯이 주신 곡이 바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잖아요. 오늘 이 녹음 현장을 보면서 과거의 모습이지만 지금 임영웅 씨가 2집 앨범을 만들고 있는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웅이 하고는 나하고는 참 인연이 있나 봐.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도전 꿈의 무대부터 해서 내가 그때 나는 속으로 그랬어. 저 친구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화면을 보시면 또 너무나 따뜻한 장면이 나와요. 서른도 선생님이 임영웅 씨 팔을 꼭 잡으면서 저 친구 잘 될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임영웅 씨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지 표정에서 다 드러나네요. 저도 이제 이 노래를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팬 여러분들께 드리는 곡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임영웅 씨 보세요. 곡 해석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임영웅 씨가 늘 말하고 있잖아요. 영웅 시대는 나의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곡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모든 곡의 의미를 영웅 시대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팬도 가수를 너무나 사랑하고 가수도 팬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 시축에서도 임영웅 씨가 영웅시대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다고, 또 자랑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팬덤과 이러한 가수가 어디 있나요? 임영웅 씨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분들이 임영웅 씨를 보고 감동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내 노래를 고집해주고 까지 이렇게 함께 해준 걸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야, 여러분, 서른도 선생님은요, 대부시잖아요. 큰 아버지 같은 존재십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다니요. 임영웅 씨가 얼마나 귀하게 보였으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임영웅 씨에게 이러한 극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네요. 잘 맞아? 오케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서른도 선생님을 좀 주목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서른도 선생님의 저렇게 반주하시는 능력에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감탄까지 했습니다. 역시 작사 작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음악을 평생 했지만 악기를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 타고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서른도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평생 음악과 함께 했고 음악을 창작하는 능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주 자체가 아르페지오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미스터치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멜로디까지
오른손으로 짚어주시면서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코치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노래를 디렉을 봐줄 때 서른도 선생님이 임영웅 씨에게 하고 있는 것이 디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렉을 해줄 때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악기로 말하지 않아도 이러한 음악입니다. 이러한 음악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서른도 선생님이 지금 1차적인 것으로 피아노를 놓고 임영웅 씨에게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주면 좋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참 훌륭한 디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너무 해보자. 연습할 것도 없어. 서른도 선생님이 아우 너무 좋아. 연습할 것도 없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여러분 진짜 임영웅 씨가 너무 잘하나 봐요. 잘하니까. 연습 많이 했네. 열심히 했습니다. 와. 어우, 여러분, 원곡자 또 작곡가에게 연습 많이 했네 라고 듣는 칭찬은요, 이 녹음실에서 듣기가 어려운 칭찬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대선배, 대부, 서른도 선생님께 이러한 칭찬을 듣네요. 왜? 보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설명은 제이보컬 채널이 아니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해드릴게요. 임영웅 씨가 마이크를 쓱 만졌죠. 그리고 헤드폰도 썼고요. 마이크 팝필터까지 거리를 조정했어요. 야, 여러분, 자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어깨가 잔뜩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고급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저 마이크는요. 모습으로 보아하니 진공관 컨덴서 마이크예요. 진공관은요. 보이스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들어보면 임영웅 씨 목소리가 원래도 따뜻하지만 더 따뜻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진공관 마이크로 녹음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스튜디오에 가면 마이크들을 저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나 궁금하셨죠? 그 이유는요, 마이크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열이 마이크에게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즉 열을 반대로 흘려보냄으로써 마이크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저렇게 거꾸로 달아 놓았답니다. 특히 진공관 마이크들을 저렇게 많이 거꾸로 달아 놓는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요즘 나오는 최신형 마이크들은 저렇게 굳이 뒤집지 않아도 마이크가 괜찮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관례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튜디오들이 굳이 거꾸로 달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거꾸로 설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이크와 가창자의 거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를 떨어져서 부르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웅 씨를 보면 아주 교과서적으로 거리와 마이크의 위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요. 가창자가 딱 섰을 때 마이크에 수음되는 곳이 정확하게 입을 바라봐주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진짜 전 놀랐던 것은요. 임영웅 씨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많은 것을 세팅을 해주어야 되는데 임영웅 씨 스스로가 탁 만져보고 이렇게 앨범을 진행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정규 앨범을 할 때도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대곡들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사랑. 지금 여러분 임영웅 씨 발성 들어보세요. 쭉쭉 뻗어나가죠. 예전에 형편없는 악플러들이 임영웅 씨에게 뭐 찬송가다, 뭐 소리가 작다 이러한 무식한 말들을 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 안은 룸 어쿠스틱이 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저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가 먹히지를 않죠. 이거 여러분 발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소리가 알맹이가 있고 멀리 가는 소리들은요.
아무리 방음 공사가 훌륭하게 돼 있더라도 그 공간을 어느 정도 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임영웅 씨가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영웅 씨는 교과서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영웅 씨가 보이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녹음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아 다들 이러고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후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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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자, 그리고 임영웅 씨가 방금 후후 헤헤이 이렇게 하면서 밑에 무언가를 만졌죠. 그건 무엇을 만지는 거냐면 지금 임영웅 씨의 귀에 들어오는 모니터 소리들을 만진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만진다고 해도 실제로 녹음 소스를 따는 거에 있어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임영웅 씨의 모니터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주를 조금 적게 듣고 내 목소리를 크게 듣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저기서도 리버브까지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리버브가 뭐냐면 우리 노래방에 가면 이렇게 울리는 효과 있죠. 그것까지도 저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답니다. 사랑해요. 노래 너무 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면 소리가 살짝 커지면 뒤로 살짝 빠져주고 소리가 작아지면 거리를 살짝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컨트롤도요 굉장히 중요한데 임영웅 씨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헤드폰은 소니에서 나온 MDR7506이라는 모델일 거예요. 정말 스튜디오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니터링 헤드폰인데요. 저 헤드폰의 특징은 자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소리를 앞으로 당겨서 들을 수 있다 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 헤드폰으로 녹음을 했을 때 결과물들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작업하는 저곳에서도 7506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영원한 사랑. 오케이. 영원한 사랑. 몸을 풀어야 돼. 몸을 풀어야 돼. 몸을 풀어야 돼. 자, 진짜 임영웅 씨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방금 뭐라고 했죠? 몸을 풀어야 돼 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목을 풀 때는요 몸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 가장 늦게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바로 성대하고 성대 주변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풀 때는요 몸을 먼저 풀어주고 발성으로 성대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목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목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가 몸을 먼저 풀어야 돼.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야, 발성 공부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했으니 타고난 것도 좋은데 좋은 학구적인 지식까지 더해지니까 우리나라 슈퍼스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임영웅 씨는 훗날에 후학들을 많이 양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스승들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계가 아주 밝을 거예요. 사랑 왜 이리 눈물이 요거 있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저렇게 테이블에 앉아서요 토크백 마이크라고 앞에 빨간 버튼을 서른도 선생님이 누르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디렉을 봐주는 거예요. 녹음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끊어서 불러달라. 이 부분은 좀 말하듯이 해라. 조금 더 목을 풀어야겠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지휘를 해주는 것을 바로 디렉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른도 선생님이 임영웅 씨를 디렉을 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앞에 보이는 빨간 버튼을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부스 안에 있는 임영웅 씨 헤드폰으로 목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이런 부분을 아는 척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상식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여러분들이 고상해 보이실 거예요. 왜 이리 눈물 왜 이리.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앞에 보이는 저렇게 망사처럼
저렇게 망사처럼 보이는 것을 팝필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펍 보이스, 푸푸 이런 보이스들을 마이크에 안 들어가게 해주는, 또 침을 튀지 않게 해주는 필터인데요. 저 필터의 역할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가창자가 컨덴서 마이크에 너무 가깝게 오면 안 됩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수음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뼘 이상의 거리에서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팝필터로 저렇게 설치를 해주면 가창자가 가까이 가고 싶어도 팝필터에 걸리게 되겠죠. 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여기 딱 테마가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의 대화입니다. 아니, 세상 살면서 남자들이 이러한 대화를 어디서 하겠어요? 그런데 예술가들이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감성적인 대화를 해요. 임영웅 씨도 이날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서른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대부를 만나 뵙고 저렇게 음악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음악성들을 배우고 서른도 선생님이 디렉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임영웅 씨가 이날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다. 또 많은 성장을 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리가? 왜 이리? 보셨나요? 서른도 선생님이 이렇게 레슨을 조금씩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역시 귀가 너무나 좋으셔서 그런지 음정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찝고 넘어가시는 모습들. 사실 왜 이리 할 때 연음 한 호흡으로 불러줘야 하기 때문에 음정이 약간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서른도 선생님은 저런 부분이 딱 음정을 찝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임영웅 씨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불러줘. 내가 이 곡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강조했어.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려운 가사들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해석하는 감각이 남다르다. 임영웅 씨가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해석을 한 내용들을 서른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서른도 선생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야, 음악을 보는 눈, 음악을 해석하는 것이 남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타고난 거야. 내가 자기의 어떤 노래를 듣냐면 60대 노부부 이야기 들으면서 바램인가 할 때 내가 브라픈 접수에 그 일절 끝나고 간주 들어갈 때 음악 없이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살이 떨릴 정도로 내가 너를 연구한 곡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살이 떨릴 정도로 내가 너를 연구한 곡이야. 야,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른도 선생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작곡을 하실 때 그냥 예전에 만들어놨다가 임영웅 씨를 준 것이 아니라 임영웅 씨를 살 떨릴 정도로 이 제이보컬처럼 정말 성실하게 아주 깊게 분석을 해서 작곡을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른도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요계 내가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렇게 떠오르는 신인에게 이러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서른도 선생님은 임영웅 씨에게 이러한 칭찬을 아끼지를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부 선생님께서 살 떨리게 분석을 했다. 공부를 했다. 야, 여러분 임영웅 씨는 이날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